트럼플레이션은 도널드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발할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리킵니다. 트럼플레이션이란 용어는 트럼프가 첫 대선 후보 때였던 2016년 11월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미국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트럼플레이션 우려는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승리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인플레이션이 2024년 3%에서 2025년 3.6%로 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 감세 정책, 노동시장을 긴축하고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이민자 반대법 등이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인건비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준은 금리 인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경기 침체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무디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시 내년 인플레이션은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중국의 관세 60% 이상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관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수입하는 모든 유형의 제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공황이라면 흔히 1929년 10월 29일에 주가 대폭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와 소비지표는 1930년 봄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죠. 후보 대통령도 5월에 공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제정되는 스무트 홀리법으로 모든 상황이 헝클어지게 됩니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아니라 1930년 6월 17일 스무트 홀리법 제정 이후 시작됐습니다. 스무트 홀리법은 농산물 관세를 대폭 올려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후보의 대선 공약을 상원의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윌리스 홀리가 뒷받침한 법입니다. 이 법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동조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합니다. 반대도 거셌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후보에게 거부권을 청원했고 헨리 포드도 백악관을 직접 찾아가 말립니다. 후보의 멘토였던 토머스 라몬트 JP 모건 회장도 무릎을 꿇어가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보는 2만여 개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59%, 최고 400%로 인상하고 맙니다. 법이 시행되자 미국 수입액은 1929년 44억 달러에서 1933년 1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20여 나라도 미국산의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그리고 미국 달러로 분할되고 맙니다. 미국도 수출이 주로 52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떨어집니다. 특히 면화, 담배 등의 수출이 급감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7.8%였던 실업률이 25.1%까지 치솟고 전 세계의 교역량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